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환경학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 주제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패션. 여러분, 패스트 패션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패스트 패션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패스트 패션은 빠르다는 뜻의 영어 단어 fast와 의류업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fashion이 합쳐져서 만든 영어 단어입니다. 패스트 패션은 소비자의 기호를 즉시 파악해 유행에 따라 빨리 바꿔 내놓는 의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를 즉각 반영하여 빠르게 제작하고 빠르게 유통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주문을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인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게 제작되어 유통됩니다. 유행에 빠르게 변하는 패스트 패션. 패스트 패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패스트 패션의 장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신 유행 스타일의 옷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업체로서는 빠른 회전으로 재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패스트 패션에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패스트 패션은 더 싸고 빠르게 다양하고 많은 옷을 만들기 때문에 이를 만들고 관리, 폐기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양이 늘어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섬유 폐기물은 2010년 110만여 톤에서 2018년 451만여 톤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SPA 시장 규모와 사업장 배출 섬유 폐기물량이 같은 기간 동안 거의 동일하게 4배가량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패스트 패션을 다루는 SPA 브랜드가 성장하는 만큼 사업장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의 양도 증가한 셈입니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전 세계 인구가 1년 동안 구매하는 옷의 양은 5,600만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패션의 단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류의 가행 생산은 쓰레기만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 대기 오염까지 유발합니다. 원단 1톤을 생산하고 가공하는데 물이 최대 200톤이 쓰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물의 양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원단을 가공하고 염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가 오염을 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또한 패스트 패션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패스트 패션 산업을 지속한다면 탄소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 환경을 저해할 것입니다. 패션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연간 4에서 5억 톤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입는 청바지 한 개를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탄소의 양은 무려 33kg으로 자동차로 111km를 이동할 때 배출되는 양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또 폐기 과정에서도 탄소가 발생되는데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인데 비해 한 해 생산되는 의류는 매년 1,500억 벌로 이 때문에 수많은 옷들이 소비되지 못하고 버려진다고 합니다. 물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한 벌의 청바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1만 리터의 물은 한 사람이 6년 넘게 마실 수 있는 양입니다. 물 먹는 청바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깨끗한 물이 없어 생사로 오가는 이들이 여전히 세계에는 많은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옷을 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깨끗한 물이 부족해 감염병을 예방하지 못하는 전 세계 취약계층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과소비 문화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별 생각 없이 샀던 흰색 면 티셔츠 한 개를 만들 때 소비되는 물의 양은 2,700리터로 이 양은 성인 한 명이 3년 동안 마실 물의 양과 동일하다고 해요.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 데는 주 소재인 면이 필요하고 면을 생산하기 위해 생각보다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은 면의 주 원료인 모카를 재배하고 있으며 강제로 물줄기를 돌려가면서까지 모카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인류가 이렇게 옷을 만들기 위해 막무가내로 물을 사용한 결과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 있는 아랄해가 줄어들었습니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남한의 절반이 넘는 면적을 자랑하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라는 명성을 가졌던 아랄해는 1960년대부터 주변 모카 농장주들이 두 개의 강을 물길을 바꾸어 모카 재배로 시작하면서 그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패스트 패션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구 환경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유행 지난 옷을 수선해서 입는 것입니다. 옷은 일회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소비 습관에 따라 오래 입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미로, 스트레스 해소로 혹은 소비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입지도 않을 옷을 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옷을 버리고 새로 사는 대신 기부하고 중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매한 후에도 입지 않은 옷은 얼마나 될까요? 다시 입다 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 구매하고 나서도 입지 않은 옷의 평균 비율은 21%로 조사되었습니다. 2015년 그린피스 독일 사무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독일 가정에서 새로 산 옷의 40%는 거의 또는 전혀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옷들을 버리는 대신에 기부하거나 혹은 처음부터 중고 제품을 산다면 의류의 낭비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 번 입을 수 있는 옷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은 옷을 구입하고 또 오래 입을 수 있도록 의류 관리에 신경 쓰면 좋겠지요? 속옷이나 운동복과 같이 매일 세탁해야 하는 옷과 청바지, 점퍼, 원피스 등 자주 빨지 않아도 되는 옷을 구별하여 최대한 세탁을 줄임으로써 옷의 내구성을 올리는 것이 옷을 오래도록 입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옷걸이보다 나무 옷걸이를 활용하면 주름이 덜 지고 옷의 모양을 잘 유지할 수 있으며 옷장에 발생할 수 있는 습기를 제거하는 효과 또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가죽 제품은 가급적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며 오래도록 입을 수 있다 합니다. 신발을 보관할 때는 신발 주머니에 넣어서 보관하면 더욱 오래도록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업사이클링을 통해 못 쓰게 된 옷을 생활용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업사이클링은 단순 재활용을 넘어 버려지는 물건에 새로운 디자인 등의 부가가치를 더해 새 제품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친환경 소재의 옷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옷은 혼방 소재로 천연 소재와 합성 섬유 계열이 함께 섞여 있어서 섬유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되어 썩지도 않아 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친환경 소재 옷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에게 소개할 친환경 소재는 햄프입니다. 햄프 소재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섬유인 삼배와 말을 일컫습니다. 햄프 소재 섬유는 병충해가 거의 없고 섬유 재배 과정에서 제초제와 살충제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재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토양 오염, 수질 오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햄프 소재는 자연적으로 분해가 잘 되어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친환경적입니다. 오늘은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환경을 생각하는 슬로우 패션으로 지구 환경을 살리는데 동참해주세요. 환경 지킴이로 발돋움 1.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